네, 최근 들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소 에너지가 있고 태양 전지판으로 이용하는 뭐 태양광 에너지, 또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인 태양 전지판을 사하라 사막 전체에다 다 깔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직접 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광으로 가서 이 발전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벗으시는 분이 좋습니다. 저는 영광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사님을 만나서 태양광 발전의 원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구조물, 또 관리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중부 발전에서 운영 중인 이곳 영광의 태양광 발전소는 약 30만 평, 다르게 말하자면 축구장 150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1년에 5만 가구가 쓸 수 있고 거의 모든 기자재를 네. 들어간 이제 97%의 기자재를 전부 국내산을 사용을 했고요. 와, 그다음에 연인원 한 2만 2천 명 정도를 고용을 했는데 네. 70% 가까이 이 지역 주민을 다 썼어요. 아, 이제 기상 관측 장비인데요. 어, 네, 수평면 일사랑 경사면 일사량을 측정해서 모니터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멀리서 볼 때는 태양 전지판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제 키보다 더 크네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좀 자라면 전지판을 덮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낮으면은 네. 또 빗물이 튀어서 전지판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거든요. 아, 이 태양 전지판이 자세히 보면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냥. 네. 뭐라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네. 빗살 무늬 같은 것도 있고 네. 이 구조들이 어떻게 된 거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하고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떤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는지. 기본 재질은 이제 실리콘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실리콘을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네. 배열을 한 거고요. 이제 겉에는 이제 강화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바, 그 다음에 셀, 태양전 셀, 요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셀이고요. 네. 그 밑에 또 에바가 있고, 이제 백시트가 이제 가려져 있고, 음. 그렇게 해서 내부 연결 점검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72개 셀이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전지 모듈이 기본적으로 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전자. 아. 전자에 의해서 광전 효과라고 하죠. 그러면은 태양빛 광자가 태양 광자가 여기 탁 때렸을 때 네,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네. 그 튀어나온 전자를 딱 잡아서 네.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태양 전지판이다. 네. 광전 효과는 금속이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튀어나오는 전자를 잡아내면 우리가 전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실리콘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태양 전지판은 그림자로 조금만 가려져도 그 패널 전체의 전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기울기도 잘 조절해야 되고 이물질 제거도 잘 되어야 합니다. 만약 태양 전지판에 새들이 똥을 싸면 이 배설물이 묻은 부분에 전류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기술로 인해서 해당 패널 부분만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서 정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합니다. 자, 여긴 생산된 전기를 보관하는 ESS 장치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거대한 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이제 셀이 모듈로 구성이 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 용량은 약 3.2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스마트폰은 하나만 있으면은 1년 이상을 쓸걸요? 아. 네,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1년 이상 쓸 수 있는 예. 만큼이 하나에 들어있다. 네네네. 근데 하나하나가 다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빨간색은 뭔가요? 쓰면 안 되는 건데요. 아, 네. 그게 이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약재를 방출하는 그런 소화 시설입니다. 설치된 모듈에서 그 핫스팟이나 문제 있는 모듈이 있는지 지금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여기처럼 빨간 어떤 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배설물, 조립 배설물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네. 사하라 사막 이런 데다가 전체 쫙 깔면은 아프리카 전체에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아주 좋은 생각인데 6시간만 발전을 해도 전 세계 인구가 1년간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네. 아무리 이제 초고압 성전을 하더라도 성전 누수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강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막에서 생산된 전기가 이 송전망들이 잘 깔린 유럽 같은 주요 국가에 도달하는데 전선을 거의 800km에서 3000km까지 깔아야 됩니다. 그럼 전기들이 그 전선 길이만큼 가다가 전선의 저항 때문에 생산된 전기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막 지역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우량이 2배 증가하고 식생 면적이 20% 증가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색이 아주 밝기 때문에 지금까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양의 열기도 반사했죠. 공기 중으로 열기와 빛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의 전지판으로 사막의 모래들을 다 가리게 되면 태양빛이 대부분 전지판으로 흡수되고 또 열기가 그대로 땅으로 전달되어서 땅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태양 전지판이 있기 전보다 더 뜨거워진 열기가 공중으로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솟은 열기가 하늘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더 쉽게 습기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축축해집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제가 콘텐츠로 보여드렸던 사막을 테라포밍해서 숲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에서 나왔던 그 결론과 똑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사하라 사막에 영양분이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바다 건너 아마존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비옥하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서 식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영양분이 있는 모래가 아마존으로 잘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황폐화될 수도 있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는 또 발전소 관련해서 콘텐츠 찍을 게 있으면 또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중부 발전에서 운영 중인 이곳 영광 발전소는 기존의 다른 태양광 발전 시설과 달리 낮에 전기를 생산해서 모아뒀다가 야간에 전기를 많이 써야 할 때 전력을 공급해서 블랙아웃이 없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만든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다음에 있을 체험, 과학 삶의 현장을 기대해주세요.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